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의도맨션은 또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트럼프 2기 드디어 왔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 1기 때 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광인이라든가 기인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뭐 어떤 통계를 봤더니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공약 이행률 1등이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 들었고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었을 때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했던 많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경제 성적표를 뭐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집계하는 지표들을 봤었을 때 가장 경제 성적도 좋아요.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갔고요. 경제 성장률은 오바마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그 인플레이션도 그래도 안정화시키면서 이런 성과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투표 결과 하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경합주로 분류됐던 7곳에서 모두 이겼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 미국 국민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트럼프 1기 때 보니까 그때가 낫네. 그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트럼프. 어떻게 보면 기세 등등할 것 같아요. 봤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하원도 다 자기네 쪽이고. 그럼 정말 이 2년 반이 될지 레임덕 빼고는 한 3년 기간 동안 진짜 별의별 걸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이 사람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트럼프 어떤 사람일 것 같다. 뭐 교수님이야 미국의 동부 서부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은 근처의 지인들에게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유관 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트럼프가 이제 디벨로퍼인 거고,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쪽에서 공부하고 일도 했으니까 업계에서 트럼프는 사실은 딜을 너무 세게 하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섹시스트라는 소리도 듣고 여성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존경받는다고 말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는 사람들이 스몰톡 했을 때 트럼프를 뭐 인간적 관점에서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중간에 파산 직전까지 간 적도 2번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보면은 이 트럼프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트럼프 아버지가 디벨로퍼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아버지는 맨하탄에서 디벨롭먼트를 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건너편에 이제 브루클린에서 했어요. 네. 거기서도 대단히 이 아파트들을 개발하고 임대 수익을 받고 근데 임대 수익 받으러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네.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했던 건 그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맨하탄에 가야 된다. 아버지 설득해서 맨하탄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네. 트럼프가 20대가 1970년대거든요. 네. 1970년대는 미국이 거의 완전히 망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타임스퀘어 네.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네. 타임스퀘어가 1970년대 미국 포르노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슬랭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슬럼하고 네. 창녀촌 존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존재였어요. 그게 미국 다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전 세계 도시의 다운타운이요. 다운타운은 다 망가지고 있었어요. 뭐 뉴욕, 런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젊은 친구가 그 뉴욕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뉴욕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컨벤션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를 그때 해요. 새로운 뉴욕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 본인이 거기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서도 당연히 돈을 벌고 그러니까 뉴욕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트럼프 타워 만드는 거를 1970년대 뉴욕 거의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뉴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비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브루클린을 떠나가지고 중부 지역에 거기서 이제 또 대규모 우리가 어폴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간에서 임대 아파트를 개발을 해요. 네.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근데 이거를 한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네. 재벌 아들인데 네. 본인도 재벌이 돼 있고 젊은데 노동자 계층 사는 데거든요. 네. 친해져서 보니까
사람들과 친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사람이 나가는 걸 봐요. 네. 이 물건 자체를 딴 데다가 엑시트하고 그다음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부터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부자 트럼프라 하지만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리스의 민주당은 노동자 젊은 20, 30대 노동자 계층을 잡지를 못했어요. 예. 트럼프는 완벽하게 잡았어요. 예. 우리가 그거 뭐에서 봐야 되냐면은 미국 팟캐스트 보는 분들 중에서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미국 팟캐스트 압도적 1등에 몇 네. 천만의 구독자가 갖고 있고 주로 보는 계층이 20, 30대 남자예요. 예. 거기에 나가서 3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근데 해리스는 거기에 초청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실책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네. 우리가 계속 가상자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상자산 투자하는 대부분의 계층이 여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남성 예. 중이에요.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 조 로건의 팟캐스트 같은 내용이 결국 같은 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종격투기 대회 나간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하네요. 그렇죠.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이종격투기 그 진행자거든요. 이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태권도 유단자여가지고 네. 아주 옛날부터 태권도의 발차기가 먹힐 거란 걸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조 로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격투기, 네. 그 다음에 이 조 로건의 그 팟캐스트, 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가 다 같이 뭉쳐 있어요. 예. 지지층이 지금. 예. 확실하게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네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기질적으로 존경받고 싶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갈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갈구하는 그 키워드 지향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디벨로퍼들 중에서는 뭔가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나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막 상상력을 엄청나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되고 몇십 년 된 여기 뭐가 되고 하면서 막 뜨거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향하는 바가 뭔가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단순히 부자 되는 걸 목표로 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부자 된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이 사람은 지향점이 뭘까요? 글쎄요, 제가 넷플릭스에 트럼프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협상의 기술을 최고를 봤을 때의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자기의 도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도시. 우선 도시만 해도 크잖아요. 네, 네. 그죠? 트럼프 타워 만든 과정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카지노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그건 나중에 좀 실패를 했었지만은 그 카지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물론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 이 사람의 굉장히 그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하게 한 것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렇죠. 네.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했던 비전을 보면은 거대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은 사실 1980년대부터 네. 농담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예. 근데 진짜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사적으로 얘기한 거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2016년에 솔직히 내가 될 줄 몰랐다 그랬어요. 예, 우리 준비 안 됐다. 예. 왜냐하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야, 너 왜 네오콘 같은 사람들 쓰고 뭐 이상한 사람들 그때 들어가지 않냐 했더니 야, 솔직히 내가 될 줄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추천을 해서 이번에 넣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내각하고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약속을 지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미국을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이 궁금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미국을 봤을 때는 미국은 크게 두 개의 힘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혁신을 많이 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고 국민소득이 높은데 지금의 미국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래도 야 이런 정도인데 물가가 여기에 멈춰 있다라고 느껴진 건 그 불법 이민자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 왔던 그 수많은 이민자들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 사람들이 박봉에 그 뭐라 할까요? 자신의 인건비를 낮춰가면서 일을 하니까 물가를 잡아주는 그 어떤 힘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새로운 거를 뭔가 디벨롭 시키고 뭘 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 그걸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고등 인재들
항상 미국에 한 8만 명 정도 이민 받아주는 그 쿼터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하이브레인들의 층이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혁신적으로 뭘 했었을 때 그 혁신 기업들 안에도 오피스 보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도 있어야 되고 단순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합법 불법의 이민자들이 또 루틴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축인데 근데 이번에 취임식 때 발표한 내용을 딱 봤더니 일단 비상조치로 국경부터 막고 다 척결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 하우징 할 때 그런 시장이나 그런 사람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그리는 미국은 뭘까요? 우선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디벨로퍼들은 정말 진짜 광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비전은 그냥 슈퍼파워 미국이에요. 슈퍼파워 G1을 만드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는 이제 보더 이슈잖아요. 국경 문제. 국경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제가 트럼프가 맨날 국경 폐쇄해야 된다고 할 때 아 저거 레이시스트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국경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의 완전 실책이에요. 그냥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지금 국경을 누가 통제하고 있냐면은 멕시코 마피아들이 통제해요. 거기 넘는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잔뜩 있고요. 동유럽 사람들도 잔뜩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오겠냐고요. 마피아들이 전 세계에다가 지금 뿌려요. 너희들 돈 얼마 오면은 이루트로 해가지고 미국 갈 수 있어. 그걸 다 오픈해 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멕시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온 다음에 너희들 어디 가고 싶어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비행기 표까지 미국 국민이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이게 마피아들이 이걸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휴머니테리언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 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착취와 강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보도 경찰이 어떤 데는 멕시코에 있는 나무를 보면 저거 뭐라고 그냥 강간나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착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숙식 제공하고 뭐 하니까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의 재정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보도 이슈라는 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미국의 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계속 얘기하는 게 합법적 이민은 안 막겠다. 불법적 이민은 막아야 된다는 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 미국 노동자 계층을 봤을 때도 우리가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히스패닉의 노동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베스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쪽 노동 계층이라든지 진보 쪽의 영웅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불법적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히스패닉하고 저임금 노동 계층의 레버리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거 맞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합법적 이민 계층에서도 늘어나야 되는데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그 악순환을 이번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당연히 미국의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유산 계층이나 경영자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적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교섭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합법적인 이민자나 기존의 미국 내 근로자들 말고 불법이기 때문에 더 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거나 급여도 더 박하게 해도 뭐라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교섭력을 유지하니까 물론 대놓고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빈틈이 있는 걸 알지만 빨리 안 막으려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선을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이고 근로자들이니 내가 막겠다라고 하고 실제 취임식 날 국경부터 비상 어떤 선포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먼저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생각보다 국경 문제가 심각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공화당이 노동자 계층의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주로 지지하는 사람들, 할리우드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실리콘밸리 테크, 월스트리트예요. 예, 다 이쪽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사실은 그 소액 지지자들한테 펀드를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가 7대 3이에요, 그 비율이. 그래요? 예. 이게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정을 바꿔버렸어요. 예. 트럼프가 사실은 작년 중반까지 선거 자금이 모자랐었어요. 선거 자금 쓴 것도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자금이 민주당한테 쏠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기업 정당이 됐고 트럼프의 공화당이 지금 노동자 정당이 됐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베팅한 일론 머스크는 난 사람이네 진짜. 굉장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기 친구들 페이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사는 거. 유일하게 페이팔 살 때 돈 반 대준 사람이 짜오짱뻥이에요. 바이낸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연결됩니다만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CZ의 바이낸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트럼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랑 다양한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방위비 협상, FTA,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통상 협상들 여러 가지가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 협상의 기술도 책도 읽어보셨을 테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협상의 방식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트럼프는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를 빼고 보면은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확장 전략을 취하고 절대로 딜을 극한에서 깨지 않아요. 극단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쟁 안 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를 빼고 보면은 전쟁 안 한다면 평화주의자죠.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중간 확장 전략을 썼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공화당은 LGBT 이슈에서 오른쪽으로 못 갔어요. 맞아요. 공화당의 트럼프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중도에서 표를 갖고 왔죠. 일론 머스크 갖고 왔죠. 털시 게버드도 굉장히 제발 중도적인 민주당원이었거든. 그거 갖고 왔죠. 중도 확장 전략을 핀 거예요. 우리 절대 그 끝까지 안 가요. 우리가 트럼프 읽을 때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하고 말 주고받으면 이건 전쟁 직전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서 두 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제가 봤을 땐 블러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믿고 막 쫄아가지고 너무 많이 줄 필요도 없지만은 이 언젠가는 딜을 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신호를 갖고 준비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트럼프를 딱 제거하고 났더니 진짜 모든 전쟁 다 끝냈고 그리고 중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했었고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판을 극단적인 발언으로 판을 깬 게 아니라 판을 성사시켰으니까 그 많은 공약들이 이행됐고 성취를 한 거죠. 그렇죠. 너무 쫄 필요 없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도 조 로건 얘기했습니다만은 조 로건이 원래 그 머니 샌더스 지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까지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인 건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럼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슈가 들어보니까 말이 되니까 일로 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에 그 대통령 선거 디베이트 할 때 힐러리하고 그때 팍스 뉴스 앵커였던 켈리 맥건 있잖아요. 눈에서 피가 나올 사람이라고 그냥 막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둘이서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관련된 영화도 밤쉘이라고 나왔고 켈리 맥건이 대통령 선거 전날 누구를 지지했냐고요.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극악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렇네요. 하긴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잘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여성 이슈 좀 되게 웃긴 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남자가 오늘까지 남자였어요. 제가 여자라고 선언을 해요. 그럼 여자예요. 그냥 선언을 하면? 선언을 해서 여자고 그러면은 여자니까 너는 여성교도소에 갈 수가 있어요. 너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운동 선수인데 너는 여자니까 여자 선수 운동 그 탈의실 가서 옷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내가 여성들의 보호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여중생, 여고생, 대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 입장에서 갑자기 남자인데
내가 여성이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서 같이 탈의실을 한다? 그렇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은 네. 너희들이 젠더 감수성이 약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성. 아.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야 이건 너무하다. 음. 너무하다 간 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LGBTQ 이슈에 대해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사람인데 네. 너무한 건 너무한 거죠.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취임식 연설 중에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미국에서 당분간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성인격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입장 그 방금 말씀 주셨던 성전환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선을 그을 건 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운동 경기에 지금 가서 운동하면서 거의 다 메달을 휩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 공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물론 올림픽 그 복싱 경기 생각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생각보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진짜 저에게는 꿀팁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하여튼 뭐 부동산 아니어도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미국 현지의 또 어떤 분위기까지도 덕분에 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